본인이 대한민국 최고 유능한 코치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뉴트리션 매니아의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던 인스타 무물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 무물을 켜놓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회 전날까지 김치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치가 만약에 수분 조절 안 하시게 된다면 괜찮은 선택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치는 나트륨이 문제가 아니고 김치 자체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이제 양배추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비트 파우더는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소화 흡수가 된 다음에는 이제 몸 안에 돌기 딱 좋게, 제가 봤을 때는 2시간 전 식사랑 함께 먹어도 뭐 괜찮은 선택 같아요. 만약에 공복에 드실 거여도 뭐 1시간 전쯤에 드시면 공복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 파우더는 여러분 몸에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한 20g에 30g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소량으로 먹는 걸로는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정말로. 자, 이거를 좀 꽂을게요.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대회가 얼마 안 남았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간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 대사가 떨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 갑상선 호르몬들이 간에서 대부분 많이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셨다면 제 개인적 추천으로는 운동 볼륨을 좀 조절해서 낮추시고, 다이어트가 다 됐다는 전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좀 피로 회복을 위하여 수면을 많이 취하고 내과 가셔서 그 우루사 같은 거 좀 처방 받으시고 글루타치온 같은 거 급성으로 좀 맞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산균 제품 추천드려요. 유산균 제품은 제가 전에 인스타 전번 영상에 올렸듯이 자로 유산균 추천드립니다. 평발이라 스쿼트 3점 잡기 힘든 사람들에게 팁 있으신가요? 일단 평발분들이 대부분 종아리의 기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엄청 쉽게 말씀드리면 카프레이즈를 좀 많이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카프레이즈 하실 때 내 발 앞쪽부터 일단 골고루 눌리는 느낌을 받게 되시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측성 운동, 이제 외발 런지라든지 아니면 원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걸 통해서 이 3점을 잡는 거를 조금 도움 받은 뒤에 투레그에서 중량을 높이는 식을 채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무게를 잘 드는데 몸을 못 만드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몸 좋은 사람보다 무게를 잘 드는데 몸이 안 커지는 까지 써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말하는데, 무게를 잘 드는데 몸을 못 만드시는 분은 일단 스트렝스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힘이 좋다죠. 힘이 좋다란 말은 근신경계의 발달이 잘 됐다는 건데, 근신경계의 발달이 잘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힘과 신경계를 이용해서 볼륨을 쳐서 그리고 식단을 해서 휴식을 잘 취하면 자연스럽게 근육 성장이 됩니다. 몸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몸을 안 만드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너무 스트렝스에 치중돼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저렇게 무게를 잘 드는데 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못 만드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터져서 오릅니다. 약간 그 파이팅 트레이너 이기님이 되게 왜소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무게를 되게 잘 드시길래 제가 예전부터 막 그런 소리 했었거든요. 저분은 몸 무조건 더 만들기 쉽게 만드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엄청 갑자기 잘 만들었죠. 벌크업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 벌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좋고, 대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자기 개인화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벌크업 기간보다는 내가 벌크업 기간 동안에 뭘 얻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벌크업 기간 동안에는 늘어난 체중을 가지고 일단 힘, 중량, 그 다음에 뭐 근신경계 발달을 1차적으로 시켜야 되고요. 그 힘과 많이 먹은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가 더 펌핑을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대사 스트레스, 근내의 피로도도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간 이야기보다는 이걸 벌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주의해야 될 점으로는 이제 적절한 체지방량. 체지방이 이제 배가 안 보인다. 남성 같은 경우 20% 이상을 올라간다 하면 여성 호르몬이 좀 과다해져서 이제 벌크업 기간 동안에 많은 호르몬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은 좀 적당하게 미니멈 12주 정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중간에 체지방이 좀 끼면 미니 커팅을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슴 운동 시 어깨 결림, 숄더 패킹 안 하는 게 좋겠죠? 재활도 따로 하실까요, 코치님? 재활은 따로 안 하긴 하는데, 가슴 운동 시 어깨 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견갑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숄더 패킹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안정성을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르기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저도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아르기닌에 대한 되게 중요성을 대해서 강요를 좀 당했어가지고 엄청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공복에 먹어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단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소화 경쟁에서 밀려요.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프로틴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거기서 있는 아르기닌 애들한테 밀려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여서 굳이 단일로 먹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르기닌도 흡수 효율이 좋은 이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만드는 부스터에 이 아르기닌 최고급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드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사과코치의 어원이 무엇인가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그냥 이 버스 타고 출근한 길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인스타 같은 데 차라리 기록 영상이나 남겨보자, 요즘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핸드폰이 애플이니까 그냥 뉴트리션 매니아 하고 사과 로고를 넣어놨어요. 처음에 사과를 넣어놨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우는 이제 민재라는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코치님 했는데, 이제 사과니까 여자친구가 사과 코치님 했나봐요. 근데 그 몬짐에서 그 이름 짧게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저 상이 사과 코치로 해주세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과 코치라고 엄청 불린 거예요. 너무 창피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좀 약간 귀에 쏙쏙 박혀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시 근육량 보존 방법은 높은 운동 강도겠죠. 무조건 맞습니다. 특히 내추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 보존을 하시려면 높은 운동 강도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전제가 적당한 휴식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하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을 막 죽어라 하면 코르티졸이라는 애가 막 솟구쳐요. 코르티졸 솟구치면 하는 역할이 근이화예요. 이화. 근데 단백동화를 쓰는 사람들은 코르티졸을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추럴들은 여기에 눌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근육이 꼬라버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운동 높은 강도를 짧고 굵게 좀 하는 게 내추럴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선수 모집은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따로 모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의 몸을 이제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여성 경기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호르몬에 왔다 갔다 하는 변화에 의해서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받아서 좀 서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뭐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돈 있으시면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제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겠죠. 여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있는 편인데 뭐 근육 만드는 거야 비슷하지만 제가 못 겪어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안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력 부재죠. 잠배기 에너지 부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잠백이 그 포로된 펌프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맛이 좀 썼어요. 쓴맛이 나는데 효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부스터는 맛이 좀 쓰다는 이유로 성분들을 막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스터 나오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대부분 몸에 염증 반응 및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나요? 존재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식품 검사 제가 최근에 올렸던 거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다 일어난다라고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단백질 좀 많이 먹으면 등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1차로 레벨 낮았던 그 식품으로 이제 단백질 급원을 다 바꿨더니 등에 여드름이 진짜 다 들어갔어요. 이게 옛날에 막 그런 나쁜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존재하는 거는 찾아서 좋은 걸 먹자입니다. 운동선수들 노화가 남들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꿀팁이나 영양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노화 무조건 먼저 되죠. 왜 그러냐면 많은 열량을 먹고 많은 대사와 많은 산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산화는 곧 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밥 먹어서 탄수화물 먹어서 인슐린 나오는데 그것도 인슐린 노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노화 연관돼 있는 거죠, 과정이. 영양제나 꿀팁은 채소랑 과일 많이 챙겨 드시고 그다음 뭐 항산화 성분들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보조제 세트로는 비타민 E, 비타민 C 조합으로 이 항산화 사이클링을 좀 도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말들에는 항상성에 의해서 항산화 사이클링이 뭐 먹힐 수가 없다 하는데 저는 확실히 피로도 감소를 많이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추천은 하는 바입니다. 다이어트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시합 전날 사우나 가서 수분 작업하면 볼륨이 다 죽을까요? 다이어트가 다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근육이 빵빵하게 나가는 게 그나마 다이어트가 더 돼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이어트가 안 됐는데 지방이 겉에 있고 피하에 수분이 있고 근내 수분이 있어요. 근데 근내 수분이 빵빵해야지 그래도 피하를 그나마 밀어내서 좀 얘네가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피하도 줄고 근내 더 줄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꼬라버려요. 꼴고 덮여 보여서 그냥 떡 됩니다. 떡. 죽진 않고 떡입니다 그냥. 또 코치님, 밴딩 기간 때 나트륨 많이 넣어도 되는 건가요? 밴딩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별개입니다. 편측성 운동을 하다가 웨이트를 하니 근육 사이즈나 견갑도 조금 비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편측성 운동을 한 건 맞는데 편측성 운동을 잘 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편측성 운동을 대부분 하는 이유는 양쪽 사이즈라든지 양쪽 균형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약세 쪽 편측성 운동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고 이제 강세 쪽 편측성 운동은 조금 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품 영양 정보 표기 질문 드립니다. 당 땡땡은 표기된 탄수화물 땡땡그램 안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개별인가요? 탄수화물 안에 포함된 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40g인데 탄수화물 40이다. 그러면 그냥 젤리 같은 거, 당밖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탄수화물 80에 당 20 이런 거면 이제 복합 탄수화물 60g에 이제 이당류인 당이 20g 이런 거죠. 닭가슴살 먹는데 통풍 이런 건 안 걸릴까요? 걸릴 사람이었으면 이미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유전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단백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시즌 중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금방 깰 때 추천해 주신 보조제는 하나 있을까요? 완전 꿀팁입니다. 시즌 중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제. 타우린, 가바,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마인드맥 거 드시면 좋아요. ATP사의 마인드맥. 몬스터짐에 3개 다 있고요. 드시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을 좀 억제하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돕고,
그리고 사실 잠에 쉽게 들지 못할 때는 저녁으로 탄수화물을 몰아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즌 중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분이 찰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다이어트가 안 됐다고 느껴서 더 무리를 하고 더 수면에 못 취하는 악순환에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화에 도움되는 보조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화에 도움되는 보조제는 그냥 저작활동 잘하기, 꼭꼭 씹기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 전 타우린 4, 5g 넣는데 너무 과할까요? 과하진 않지만 운동 전에 먹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후에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 후가 조금 더 이 타우린과 적합합니다. 타우린은 운동 후에 교감신경 억제를 통해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정진 화이팅입니다. 우리 다음은 이제 익명 질문인데요. 익명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어트 시작 후 탄수 300, 단백질 1.2kg, 120 잡고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스택 중. 이러면 그냥 스택을 안 쓰시는 게 나아요. 탄수화물 이렇게 저탄하면서 다이어트 할 거면 좀 스택을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 내추럴 퀄리파이어에 내보낸 에이스 선수 있나요? 송건우 선수님, 장성훈 선수님, 김유준 선수님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시즌 시 수면이 점차적으로 질이 나빠지는 괜찮은가요? 엄청 완전 괜찮고요. 대회 때 덮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 유능한 코치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결과물이 매우 미흡합니다. 좀 더 성숙하고 겸손해지고 공부하시길. 제가 이거 보고 화가 하나도 안 났던 게 대한민국 최고 유능한 코치라고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별로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유명 선수들이 문의 오시면 잘 안 받고 저랑 친한 분들의 소개 이렇게만 받는 이유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입니다.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께 레슨 받는 선수들한테 PT 받는 건 좋을까요? 저에 대한 약간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립되면서 스리슬쩍 서울대인 척 둔갑하지 마세요. 서울대냐고 물어보면 부정 안 하는 거 레전드. 이분은 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못 보셨을 테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왜 서울대냐고 말씀하시냐고 솔직히 이득이긴 하죠. 근데 서울시립대나 서울시립대랑 서울대를 비교할 바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셔널이랑 UOS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랑 헷갈리시는 게 조금 대학 시절 때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네, 여기까지 뉴트리션 매니아의 Q&A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